자, 굿모닝 월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김형철 대표 나오셨고요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저는 일단 미국 시장은 좀 변동성이 좀 있었습니다. 생각보다는. 그러니까 종가 아침에 저도 일어나서 이제 새벽까지 좀 보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역시 미국 시장은 상승으로 마감을 했구나 이렇게 좀 보는데, 장중에는 좀 마이너스권으로 이제 좀 가는 움직임들, 그리고 대부분 다 빅테크들이 장중에는 한 1%에서 2% 조정 받고 있었거든요. 근데 그거를 다 밑꼬리 달고 이제 말아 올리면서 이제 좀 마감을 했고, 결국에는 3대 지수 이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요. 다우 같은 경우가 지금 0.13% 상승을 했고요. 그다음에 나스닥이 0.83%, 그리고 S&P 500이 0.27% 이제 상승 마감했습니다. 그리고 러셀만 한 0.84% 정도 하락 마감을 했는데, 사실 뭐 저도 러셀 계속 좀 보긴 하는데 그런 것 같아요.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중소형단으로 수급이 잘 안 들어오는 그런 흐름이 있잖아요. 그러니까 정말로 뭐 나스닥이나 다우나 S&P 500이 조정을 좀 받아주면 그나마 이제 중소형단으로 돈이 들어오는데, 그렇지 않은 이상은 그냥 3대 지수 안에서 그냥 수급이 계속 도는, 그러니까 빅테크든지 아니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든지 그 안에서 움직임들이 좀 나오는 그런 뭐 시장이다라고 계속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. 보시는 것처럼 나스닥 장중에는 뭐 하락이 한 17,600선, 700 고 언저리까지 내려갔다가 그걸 이제 다 돌려 세우면서 이제 좀 마감을 하는 그런 모습이고요. S&P 500 같은 경우에는 한 11시 정도에 이제 저점 찍고 상승 마감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. 다우가 뭐 반등이 조금 제일 좀 약했고, 결국엔 기술주 중심으로 움직임이 나왔다라고 보면 되겠고요. 특이한 거는 국채금리가 좀 올라가는 상황에서도 나스닥이 한 0.83% 상승을 했다는 건데요. 국채금리 잠깐만 볼게요. 뭐 안 본지, 그러니까 가끔 이제 뭐 방송을 통해서 이제 체크를 좀 해드리는데, 국채금리 좀 보면은 생각보다는 조금 많이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지금 어느새 4.5까지 좀 올라와 있는, 그러니까 4.471인데 뭐 다시 4.5를 넘어가면 시장에서 이제 좀 노이즈들이 조금 나올 수 있는 그런 흐름이고요. 요 관련해 가지고 지금 뭐 IMF랑 BIS 거기서 이제 뭐 코멘트 좀 나온 것 같은데, 9월달 시장인 9월달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는데 쉽지 않다. 뭐 오늘 아침에 이제 뭐 뉴스로도 계속 좀 번역이 돼가지고 좀 나오고 있는 그런 흐름인 것 같습니다. 뭐 국채 금리만 놓고 보면은 좀 쉽지는 않은 그런 상황인데, 요 가지고도 조금 말이 많더라고요. 물론 이제 국채 금리 상승에 대해서 이야기가 좀 나온 건 트럼프가 우세하다 보니까 네. 그러니까 그 이제 관세랑 그다음에 뭐 감세 이러면서 이제 재정 적자 이슈,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뭐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리면서 상승이 됐다라고 이제 시장이 좀 판단을 하고 있고, 그렇게 이제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근데 요거가 또 대선 토론이랑 같이 맞물려서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, 또는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는 건 아닌데 한 분석을 저도 이제 좀 봤는데, 그러니까 토론회가 결국에는 트럼프의 승리로 마감이 된 건 맞잖아요. 그렇죠. 지지율만 놓고 보면. 근데 전략적인 입장에서 트럼프가 잘한 것이냐라고 보면 그건 또 아닐 수 있다라는 이야기 분석을 좀 봤습니다. 뭐냐면은 민주당이 대응할 시간이 있다라는 거죠. 그러니까 그게 거의 임박을 해서 이렇게 펀치를 날려버렸으면 이제 대응을 할 수가 없는데, 지금 뭐 민주당 우호적인 뭐 그 매체에서도 바이든이 자진해서 사퇴를 해야 된다, 뭐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민주당이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카드들이 좀 만들어진다라는 거고, 그 카드 중에 하나는 금리를 인하해버릴 수 있다. 뭐 요런 분석을 봤는데, 물론 이제 뭐 주류의 분석은 아니지만 전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라고. 왜냐면 연준이 독립기관이다라고는 되어 있지만 사실 우리가 그 누구도 독립기관이라고 생각하진 않잖아요. 정부의 코멘트를 받아가지고 움직이는 기관인데, 낮은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금리 인하라는 좋은 카드를 쓸 수 있기 때문에, 그런 것들도, 그런 이야기들도 좀 있다라는 거 한번 체크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다시 이제 뭐 기업 이슈로 좀 넘어가가지고 좀 보면은, 그거 말고 이제 WTI도 어제 2% 정도가 상승을 했습니다. 이게 공급 부족 전망, 여긴 사실 뭐 올라가면은 전망이 바뀌고 내려가면 또 전망이 바뀌는 그런 흐름이긴 하지만, 뭐 앞서도 계속 좀 체크를 해드렸지만 유가가 상당히 좀 저거는 가파르게
가파르게 올라온다라고 반등의 영역을 넘어서 좀 가파르게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다 정도로 이제 조금 뭐 볼 수가 있겠는데, 원유 같은 경우가 지금 보면은 82불 돌파해가지고 어제 장대 양봉 좀 나왔거든요. 허리케인 관련된 뭐 이슈와 맞물려가지고 뭐 같이 움직임이 나오긴 했지만, 어쨌든 유가의 상승세도 상당히 좀 가파르게 뭐 72불에서 지금 83불까지 쫙 올라온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요것도 계속 좀 체크를 해야 되지 않나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다음에 네. 뭐 제조업 PMI 뭐 그런 거 나왔는데 컨센을 좀 하회를 했고, 사실 시장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 같고요. 개별적인 기업으로 좀 들어가서 보면은 엔비디아, 요게 프랑스 규제, 그러니까 유럽은 사실 잘 모르겠어요. 유럽에도 이제 되게 네임드 기업들이 있잖아요. 제조업 기업들이 있긴 한데, 뭐 전체적으로 관광으로 먹고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규제 이런 것들에 되게 민감하게 계속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엔비디아도 반독점 혐의로 기소를 예정이라고 프랑스에서 합니다. 물론 이제 뭐 반독점이 아니라 거의 독점이죠. 뭐 그렇지. 이익률 78%가 나오는 기업이고, 전 세계에서 뭐 이 칩을 구하려고 뭐 하고 있고, 국가 단위에서도 뭐 지금 전략적으로 필요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기소 예정이 좀 되어 있다라는 거. 이게 뭐 크게 노이즈는 아니지만 계속 이런 움직임들이 하나 두 개 뭐 나온다라고 하면은 뭐 노이즈가 조금 될 수도 있지 않을까. 어쨌든 이런 이슈가 좀 있었고,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건 스탠리에서는 목표가를 이번에 116불에서 144불로 또 올렸습니다. 아무래도 이제 전반적으로 뭐 계속 뭐 시장에서 언급되는 그러한 이제 포인트와 크게 다르진 않아요. 그러니까 뭐 엔비디아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기업 자체가 없는 그런 흐름이고, 지금 상황으로는 후발주자들이 빠르게 따라올 수가 없는 그런 흐름이고, 그 다음에 엔비디아의 계속 새로운 칩이 다른 데는 따라가기 바쁜데 엔비디아는 또다시 혁신을 하면서 새로운 칩을 뭐 만들어낸다,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뭐 분석들이 계속 뭐 이곳저곳에서 나오면서 어쨌든 모건 스탠리에서는 116달러에서 144달러로 이제 그러니까 그 목표가를 좀 올렸는데요. 어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나스닥이 어느 정도 좀 변동성이 있었는데, 엔비디아도 어제 장중에 꽤 조정이 있었습니다. 장중에 지금 거의 보면은 저가가 118달러까지 내려갔다가 요거를 다 말아올린 상황이거든요. 장중에 조정이 좀 세게, 나름 그래도 세게 좀 나왔었는데, 왜냐면 이제 여기 깨지면 누구나 다 보고 있는 요 자리잖아요. 118불 요 자리, 119불 요 자리 깨지면은 한 단계 여기 이격이 되게 크기 때문에 한번 밀릴 수 있는 그런 자리인데, 어쨌든 이런 자리에서 매수세가 확 들어오면서 거의 종가 고가로 이제 마감을 하는 그런 움직임. 여전히 뭐 엔비디아가 조정을 받으면 매수하려는 대기 매수세는 좀 있는 그런 흐름을 어제 좀 보여준 모습이다라고 보면 되겠고요. 그 다음에 요거 메타인데요. EU에서 그 디지털 그 갑질 방지법 있잖아요. 뭐 이것도 약간 독점이랑 마찬가지인데, 요것도 뭐 위반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라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. 미국은 계속 혁신을 하고 있는데, 물론 이제 그 혁신이 막 독점과 이런 이제 개인정보 이런 것들을 제재나 이제 약간 좀 걸러주는 그러한 이제 흐름들은 필요하지만, 대부분 다 유럽에서 이제 뭐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는데, 어쨌든 애플에 이어서 두 번째로 EU의 멕타 쪽 그 디지털 뭐 갑질 방지법 뭐 이러면서 이제 좀 이슈가 있었는데, 크게 뭐 주가가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변동성이 그렇게 많지는, 그러니까 뭐 요 이슈 때문이라기보다는 어쨌든 마찬가지로 어제 대부분의 빅테크 종목들이 보시면은 밑꼬리들이 이렇게 좀 달리는 그런 모습이거든요. 저는 개인적으로는 메타를 좀 좋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, 정고점 넘길 가능성이 한 번 정도는 있지 않을까. 왜냐면 뭐 M7 종목도 대부분 다 넘긴 종목인데, 물론 테슬라는 바닥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테슬라를 제외하고 6개 종목 중에서 5개가 다 신고가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조만간 한번 신고가를 기록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좀 보고 있는 그런 흐름인데, 어쨌든 요런 이슈가 좀 있었다라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요 아마존인데요. 아마존에서 그 이제 데이터 센터에 한 1천억 달러 투자한다라는 계획, 이것도 계속 그냥 금액이랑 위치 뭐 이런 것들만 좀 바뀔 뿐이지, 빅테크들이 계속 데이터 센터를 이제 투자를 한다라는 이야기들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그리고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 웹 서비스를 하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 센터는 상당히 좀 중요한 그 투자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센터 이야기 나오면은 최근에 같이 따라오는 게 전력 이슈잖아요. 네. 그래서 아마존은 요 전력을 그 원전
쪽에서 컨스텔러 에너지, 요 컨스텔레이션에서 원전으로 직접 공급받기 위해서 계약이 근접해 있다라고 하면서 로이터가 이제 약간 단독으로 이제 좀 보도를 했습니다. 사실 그 얘기도 외신에서 좀 계속 나왔는데, 이런 빅테크들이 그 데이터 센터를 지면 그 에너지들 전력을 어떻게 가져올 것이냐, 그 전력 수급에 대한 이슈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면서 이제 원전 쪽이 시장에서 좀 부각을 받고 있다라고 이제 좀 코멘트를 드렸는데, 실질적으로 이런 이제 그 계약 이슈들, 이 앞전에도 한번 계약을 하긴 했었거든요. 근데 이게 만약에 또 컨스텔레이션이랑 그 계약을 한다라고 하면은 요거는 조금 의미 있지 않나. 실질적으로 미국의 데이터 기업들, 그러니까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에너지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원전 쪽이랑 실질적으로 좀 계약을 하는 그런 이슈들이 좀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요거는 조금 봐야 되지 않나라고 보면 되겠고요. 그다음에 그 트럼프 쪽도 원전에는 좀 우호적인 그런 움직임이기 때문에 원전 관련 섹터는 조금, 물론 이제 사실 원전이라는 게 다른 에너지, 태양광처럼 뭐 패널만 깔아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이제 되게 긴 사업이지만 어쨌든 주식시장은 그런 모멘텀을 좀 반영할 가능성들이 좀 높아지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이제 좀 보면 되겠고요. 그 다음에 뭐 번스타인 같은 경우에서도 AI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 증가에 따라서 뭐 수혜주들이 좀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뭐 코멘트가 좀 나왔는데, 어제 우리나라는 전력기기들이 좀 조정을 조정받았지. 좀 세게 조정을 받긴 했습니다. 아무래도 이제 반기가 끝나고 섹터 로테이션이 어제 상당히 좀 강하게 나오면서 조정이 나왔는데, 길게 보면 데이터 센터랑 전력은 계속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어서 투자의 시계열과 호흡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좀 뭐 투자의 전략은 다르겠지만 방향성은 이쪽이 좀 계속 맞지 않나라고 이제 좀 보면 되겠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뭐 국내 증시에서도 가장 좀 관심이 있을 이제 테슬라인데요. 뭐 2분기 인도량 같은 경우가 전년 대비에는 감소하지만 전분기 대비에는 좀 증가할 수 있다. 뭐 이런 이제 분석들도 좀 나오고 있는데, 어쨌든 추세대 상단까지 좀 올라온 그런 상황입니다. 보면은 어제 한 6% 정도 상당히 좀 강하게 움직임이 좀 나왔고, 뭐 이거는 그냥 대략 기술적으로 러프하게 보더라도 이게 저항대를 돌파하는 그런 흐름이었잖아요.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는 그런 움직임이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좀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면 되겠고요.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니오라는 기업 있잖아요. 니오 같은 경우에는 어제 물론 마찬가지로 니오도 한 6% 정도 상승을 하긴 했지만 그 인도량 있잖아요. 네. 니오는 인도량이 98% 정도가 증가했습니다. 야, 그러니까 확실히 중국 전기차들이 그냥 공세를, 그러니까 왜냐하면 중국 전기차 시장은 지금 크게 증가하지 않고 있는데 그 기업들의 실적이 증가했다는 거는 수출해서 어디선가 그렇게 가져왔다는 얘기니까, 그러니까 유럽이 긴장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자국 산업이 네. 흔들릴 수밖에 없죠. 왜냐면 저가 워낙 차이점, 내연기관은 우리가 인식이라는 게 있고 그 등급이라는 게 사실 그치, 있긴 하잖아요. 그 부품이 됐든 기술력의 차이가 됐든. 그런데 아직 전기차는 그러한 이미지가 확 만들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고가의 차를 명품처럼 또는 이제 그런 소비하는 개념보다는 싸다라는 게 지금 뭐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사실 뭐 캐즘 뭐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뭐 계속 이슈가 되긴 하지만, 어쨌든 니오는 어마어마한 인도량을 보여줬다라는 거 좀 계속 체크를 해야 되지 않나라고 보면 되겠고요. 네. 그 다음에 이제 요 추위 있잖아요. 그 이때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, 그 로렌 키티 있잖아요. 그 포효하는 고양이, 그 이제 키스길, 그분이 이제 개사진 올려가지고 추위 주가가 급등했었다고 했는데 그게 맞았습니다. 사실 그 시장에서 진짜 빠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, 그 추이를 지분을 인수를 하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줬고요. 이게 추이 지분을 6.6% 인수를 공시를 했습니다. 그래서 장중에 한 10% 정도 급등을 했다가 하락으로 마감을 하기는 했지만, 어쨌든 뭐 이런 밈 주식들에 대한 변동성, 그리고 정말로 개사진을 올렸을 때 정말 저게 추이가 맞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, 정말 미국 시장도 그렇고 한국 시장도 그렇고 정말 투자자들 중에서는 돈 냄새를 맡는 분들이 진짜
빠르게 맞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, 하여튼 뭐 미국 시장도 이러한 이슈 때문에 변동성이 좀 있는 그러한 이제 뭐 시장이긴 하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빅테크들이나 아니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실적 베이스로 정말로 꾸준하게 상승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어제 조금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는 금융주들이 좀 강한 움직임을 보여줬거든요. 사실 빅테크들이 좀 쉬어가면은 그 흐름이 어디로 갈 것이냐라고 했을 때 금융주에 대해서 이제 픽을 한 외사 그 IB 전망들이 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뭐 모건스탠리나 웨스파고 배당금 인상 발표에 주가들이 상당히 좀 강하게 움직임이 좀 나오는 그런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어제 마켓맵 보면은 빅테크들 장중에는 진짜 조정이 좀 나왔었는데 종가상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 2.1%, 애플이 거의 2.9% 정도 상승을 했고요. 그 다음에 뭐 브로드컴, 그 다음에 엔비디아 이렇게 움직임이 좀 나왔고, 그 다음에 금융주도 좀 나쁘지 않았고요. 뭐 아마존, 테슬라 움직임 좀 나왔고,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어제 특징적인 게 2차전지랑 헬스케어 쪽이었잖아요. 근데 미국 시장도 뭐 일라이릴리 워낙 좀 강하고, 그 다음에 머크나 이쪽 헬스케어 쪽은 좀 계속 봐야 되지 않나. 어제도 그런 이야기 좀 드렸었는데, 주도주가 좀 쉬어가고 섹터 변화가 나오면 그 수급을 받아줄 수 있는 곳이 어디냐라고 하면은 결국엔 바이오 쪽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이제 좀 코멘트를 드렸던 것 같은데,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어제 바이오 쪽에서 섹터 액션이 좀 강하게 좀 나온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뭐 금리나 하면은 바이오 쪽에는 우호적이다라는 이야기들,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개별 계약 이슈들이 계속 좀 있고, 그 다음에 일라이릴리아 노보노디스크가 거의 올타임 하이를 좀 기록을 하면서 비만 쪽에 대한 이슈들이 해외에서도 계속 있고, 그게 또 국내에서도 계속 이슈가 좀 되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그쪽 섹터들 조금 계속 좀 체크를 해야 되지 않나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어제 EWI는 크게 뭐 변동성은 없는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국내에서 뭐 삼성전자, 현대차가 주가를 단단하게 지수를 버텨주고 있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, 그리고 이제 Fear and Greed 인덱스는 그래도 어제 미국 시장 좀 내추럴까지 좀 올라온 그런 상황이다 정도로 보면서 오늘 시장 대응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여기저기서 많이 또 강의도 들어보시고, 그리고 또 기법이라고 하는 것도 많이 또 체크해보시고 적용시켜보셨을 것 같습니다. 그런데 결과가 좋으십니까? 이거는 저희 클래스만의 강점이 될 겁니다. 네, 섹터 분석을 왜 해야 되고, 그리고 어떤 섹터가 갔었을 때 이를 어떻게 초기에 접근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들,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, 그에 따른 키포인트들을 알려드리고요. 김 대표는 이렇게 상업 분석한다. 그리고 또 거기서 종목을 찾는다. 라고 하는 여러 가지 기법들, 그리고 그에 따른 효과들을 충분히 노리실 수 있게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. 관심 종목까지 같이 스터디를 하시면서 충분히 시장을 끌어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라이브를 충분히 활용하겠습니다. 거기서 나오는 질문들, 그리고 또 매매하시다가 요런 때 참 애매할 텐데 라고 하는 제가 겪었던 부분들 그대로 담고 또 문의가 들어오게 되면 충분히 안내를 드리겠습니다. 이거는 저희 클래스만의 강점이 될 겁니다.